안녕하세요. 환상감자입니다. 오늘은 배당 투자를 하시는 분들을 위해 이때껏 배당 투자를 하시면서 궁금하셨던 것들, 이런 것들은 남들은 어떻게 하지? 라고 생각하셨던 것들이 있을 거라고 생각해요. 그런 것들을 정리해서 여러분들께 알려드리려 합니다. 바로 시작할게요. 미국 배당 투자 환율이 높은데 투자해야 하나요? 말아야 하나요? 그냥 투자하세요. 결정을 내릴 때 두 가지의 기준이 단단히 박혀 있어야 합니다. 첫 번째, 내가 통제 가능한가? 두 번째, 내가 통제 불가능한가? 환율은 불가능한 변수입니다. 그것 때문에 주저하는 건 더 손해가 많습니다. 작년 2023년 미국 주식이 QQQ는 50% 가까이 오르고 스파이는 20% 오를 때 환율이 1,300원보다 위라고 투자 안 했으면 뭐가 더 손해였을까요? 보통은 환율이 오를 때 미국 주식이 좋고 환율이 내릴 때 미국 주식이 좋지 않은 상관관계가 있습니다. 이러나 저러나 한 쿠션 효과로 플러스 마이너스가 그리 차이 나지 않아요. 그리고 한국 경제가 진짜 어려우면 환율이 가파르게 오릅니다. IMF 때, 2008년 금융위기 때 환율이 치솟았던 때를 생각해 보세요. 그냥 미국 주식에 투자하면서 내 자산을 원화가 아닌 달러로 가지고 있는 게 기본적으로 더 안전합니다. 환율이 무섭다고 원화로 내 자산을 가지고 있는 게 더 좋지 않은 선택일 수 있다는 말이에요. 배당 투자하실 때 분기 배당인지 월 배당인지 연 배당인지 확인하세요. 배당 투자라는 말은 현금 흐름에 집중한다는 의미입니다. 월급처럼 매월 나오든지 1년에 4번 분기마다 나와야 현금 흐름이라는 말이 의미가 있습니다. 3월은 풍족하게 지내는데 4월은 현금 흐름이 부족하면 스트레스 많이 받습니다. 그러니 분기 배당, 월 배당 잘 확인하시면서 현금 흐름이 일정하게 나오도록 세팅하세요. 배당주를 투자할 때 거치식으로 해야 할지 적립식으로 해야 할지 고민들이 많으신데요. 적립식이 좋은지 거치식이 좋은지는 주식들을 예로 들면서 이전 영상들에서 다뤘으니 참고하시고요. 개인적으로는 그냥 시작하는 게 좋다고 봅니다. 리얼티 인컴을 예를 들어 볼까요? 최근 10월 달쯤에 $40대까지 떨어진 적이 있습니다. 인수합병 우려와 여전히 존재하는 상업용 부동산 이슈, 고금리, 유상증자 이슈가 합쳐지면서 이전에 볼 수 없었던 가격입니다. 주가가 일시적으로 낮아진 그때 거치식으로 한 번에 투자하면 좋았겠지만 그런 시기는 정말 잘 오지 않습니다. 그리고 이미 발생했고 과거가 되었기 때문에 그때 할 걸이라는 후회와 아쉬움이 생길 뿐이죠. 그렇기 때문에 저는 개인적으로 거치식보다는 적립식으로 하시는 걸 추천합니다. 다른 것 고려하지 않고 직접적으로 실행할 수 있는 방법이기 때문이에요. 그러나 만약 여러분이 우연찮게 목돈을 얻었다 이런 경우는 어떨까요? 저는 이렇게 투자합니다. 30%나 절반 정도를 거치식으로 한 번에 매수하고 나머지는 지속적으로 적립식으로 투자합니다. 반반무만이 전략이죠. 반은 거치식, 반은 적립식으로 비중을 조절해 투자하시면 상승장이든 하락장이든 포모도 덜 느끼고 내 투자를 통제할 수도 있다는 심리적 만족감도 받을 수 있습니다. 주식은 심리적 노동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심리를 무시하지 마세요. 100% 배당 투자는 피하시길 추천드립니다. 이건 제가 배당 투자를 오래 하는 비법인데요. 폭락해도 배당이 나온다는 안정성 때문에 배당 투자를 많이 하지만 많이 할수록 아쉬울 수 있습니다. 적정 생활비만큼만 배당주에 투자하시고 내 포트폴리오 중에 10%, 20%의 비중은 성장주나 지수 추종하는 ETF에 보내세요. 그렇지 않으면 상승장에 포모가 세게 올 수 있습니다. 작년에 제가 SCHD에 100% 투자했다면 포모가 세게 와서 SCHD를 버렸을 수도 있습니다. 그러나 나머지 개별 성장주와 지수 추종하는 비율 덕분에 현재의 포트폴리오를 계속 유지할 수 있었습니다. 배당은 수비에 가깝습니다. 지지 않는 투자지 이기는 투자는 아닙니다. 배당금은 하락장과 횡보장에서 주식 투자를 지속적으로 할 수 있는 이유가 됩니다. 비중이 적더라도 공격 포지션은 마련해 놓으시는 걸 추천드립니다. 저는 QQQ나 개별 주식, 애플이나 마소, 테슬라, 엔비디아를 아주 적은 양으로 가지고 있습니다. 이런 배당주는 피하시길 바랍니다. 정치권과 연계가 많이 되면
좀 배당금이 왔다 갔다 하거나 주식 시세가 왔다 갔다 합니다. 예를 들어 좀 심한 곳이 국내 배당주 중에 은행주입니다. 정치권에서 어떤 표를 의식해 돈 좀 그만 보세요. 서민들 힘듭니다. 이런 시그널 한 방에 상생이다 뭐다 해서 번 돈을 반납하듯 내놓습니다. 그래서 저는 국내 은행주는 피합니다. 미국 배당주도 마찬가지예요. 헬스케어, 보통 이런 쪽이 대선이 오면 그런 영향을 굉장히 많이 받습니다. 그리고 사양 산업을 조심하세요. 알트리아와 같은 담배 산업이 대표적인 예입니다. 정부가 규제하고 사람들도 외면하는 산업들이 있습니다. 산업 자체의 파이가 줄어드는 곳은 순이익도 줄어들 확률이 큽니다. 그러나 모든 사양 산업이 그러는 건 아니고요. 사양 산업이라고 하더라도 고성장주가 있기도 합니다. 호텔 산업이 저문다 하더라도 에어비앤비가 아주 가파르게 상승했던 것처럼요. 그런 눈을 키운다면 배당뿐 아니라 주가 상승으로도 돈을 벌 수 있습니다. 주가가 떨어지면서 일시적으로 배당금이 늘어난 기업을 조심하세요. 대표적인 예가 AT&T죠. 그러다 배당 컷 당했고요. 저 역시 AT&T에 투자했다가 배당 컷과 주가 하락을 동시에 경험한 이력이 있습니다. 그러면 어떤 배당주가 좋을까요? 주가가 오르면서 배당 수익률이 그대로인 기업에 투자하세요. 주당 순이익, 프리캐시 플로우를 늘려가는 기업이 배당 컷을 당할 확률이 적습니다. 고배당주를 조심하세요. 미국 주식을 처음 하시건 배당 투자를 처음 하시는 초보분들이 항상 걸려 넘어지는 구간이 고배당주 구간입니다. 배당률이 6% 이상이면 일단 의심을 하고 보세요. 와, 10% 이상 준다고? 내가 왜 이걸 이제 알았지? 하면서 막 본인 여윳돈을 다 투자합니다. 있는 돈 없는 돈 다 긁어 모아서 고배당주에 투자해요. 테슬리에 투자하고 QQQY에 투자하고 그리고 마이너스 20%, 마이너스 30% 손실을 입고 저한테 댓글을 다시는 분들이 많아요. 20% 손실을 받고 있는데 어떻게 할까요? 라고 하시는 분들이 생각보다 많습니다. 배당은 많이 주지만 원금에서 손실을 입을 수 있는 가능성이 있는 게 고배당주입니다. 그리고 대개의 고배당주는 처음에 고객들을 많이 유치하기 위해 많은 배당을 줍니다. 그리고 갈수록 지속적으로 배당금을 적게 줘요. 배당 투자하는 이유가 뭔가요? 안정적인 현금 흐름을 가지고 싶은 거잖아요. 근데 고배당주가 안정적인 현금 흐름일까요? 지금 당장은 연 12%, 20% 주는 게 좋아 보일 수는 있지만 지속 가능한 배당인지 확인해 보세요. 고배당주는 지속 가능하지 않은 경우가 많습니다. 저는 이전 영상에서 고배당주의 배당은 단단하지 않다고 표현한 적이 있습니다. 물은 배당금이죠. 물은 땅에 여러분의 노후를 쌓으려 하지 마세요. 여러분 평생 쌓은 자산이 서서히 침전할 수 있습니다. 저도 QYLD나 제피에 투자하고 있지만 전체 포트폴리오 중에 10% 조금 넘는 금액만 투자 중입니다. 그것도 곧 은퇴 예정이라 월급을 대체하기 위해서 투자했을 뿐이고요. 마지막으로 항상 물어보시는 세금, 배당받으면 세금 폭탄이잖아요. 라는 질문들 되게 많이 하시는데요. 작년에 새우 배당 2,300만 원 이상 받아보는 사람으로서 이야기하자면 폭탄은 없습니다. 세전 2천만 원 가진 배당 소득세 말고는 없고요. 심지어 개인당으로 계산합니다. 배우자 것, 내 것 따로 계산합니다. 그러면 총 세전 4천만 원까지는 우리가 항상 내고 있는 15% 배당 소득세 말고는 없습니다. 항상 배당 받을 때 15% 떼고 받죠. 그거 말고는 낼 게 없다는 이야기입니다. 그리고 명의분산을 적절하게 하면은 낭패 볼 일이 없어요. 남편 거에서 2,100만 원, 아내 거에서 200만 원 이렇게 받는 게 아니고 남편 명의에서 1,500만 원, 아내 명의에서 1,500만 원 이렇게 받으시면은 추가로 세금을 더 낼 일이 없고요. 절세 계좌 이용하세요. ISA 연저펀, IRP 등을 이용해서 세율을 적게 받거나 과세이연 혹은 일부 비과세 혜택을 받을 수 있습니다. 일반 계좌에서도 다른 소득이 없다면 세후 연간 7,140만 원까지는 추가 세금이 없어요. 부부 합산하면 2배로 받아도 추가 세금이 없는 거죠. 연 2천만 원이 넘어가면 금융소득 종합과세자가 되거나 건강보험료가 증가할 수 있어도 세금 폭탄까지는 절대 아닙니다. 심지어 건강보험료는 직장 가입자는 크게 문제되지도 않습니다.
세금 때문에 배당은 나쁜 걸로 오해하시는 분들이 항상 계시는데요. 세금 낼 만큼 수량과 금액을 늘리는 게 먼저입니다. 아직 오지도 않은 미래를 어떤 풍문을 듣고 두려워하면 절대 성장할 수 없습니다. 주식 수량 늘려가면서 배당 늘려가면서 조금씩 공부하면 얼마든지 피할 수 있고 우회할 수 있습니다. 이 영상이 도움이 되셨다면 구독, 좋아요, 알림 설정 부탁드립니다. 여러분의 인생 우상향을 응원합니다. 감사합니다.